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신 뉴스를 요약하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각 주제별로 세세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니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소비자의 연료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스이스트 가솔린 공급 예비고에서 100만 배럴의 가솔린을 방출하고 있습니다. 이 예비고는 슈퍼스톰 샌디 이후에 설립되었으며 의회는 이를 폐쇄하도록 법으로 명령했습니다. 가솔린은 뉴저지와 메인의 저장 시설에서 10만 배럴씩 분할하여 판매될 예정이며 이는 7월 4일 독립기념일 전에 지역 소매업체로의 공급을 보장하고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입찰 과정을 만들 것입니다. 이 조치는 여름 운전 시즌이 시작됨에 따라 운전자들에게 구제를 제공하기 위해 시기를 맞추었으며 전국적으로 가솔린 가격은 평균 갤런당 약 3.60달러입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캠페인이 암호화폐 기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재선을 노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암호화폐 비판가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의 연관성을 강조합니다. 트럼프 캠페인은 코인베이스 커머스를 통해 받아들여지는 모든 암호화폐로 기부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젊고 남성층이 많은 암호화폐 커뮤니티를 끌어들이려는 트럼프의 최신 시도 중 하나입니다. 암호화폐 기부는 주식 기부와 같이 현물 기부로 보고되며 연방선거위원회 규정에 따라 기부 한도와 공개 요건을 따를 것이라고 캠페인 측은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공식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이지만 암호화폐 기부를 받는 첫 주요 정당 후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도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와 랜드 폴 상원의원이 각각 독립후보와 2015년 대선 캠페인에서 암호화폐 기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미국 하원 에너지 및 상업위원회의 민주당 소속 프랭크 팔론 주니어 의원은 미국 주요 석유 회사들이 가격 담합을 통해 휘발유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렸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팔론 의원은 엑손모빌, 쉐브론, 헤스, BP 아메리카 등 석유 회사들에게 문서와 커뮤니케이션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파이오니어 내추럴 리소시스의 CEO 스콧 셰필드가 오펙과 공모하여 가격을 조작한 혐의로 연방거래위원회에 의해 고발된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FTC는 셰필드가 오펙 및 오펙 플러스와의 생산량 조정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석유 생산은 자유시장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가격 담합과 경쟁 제한 행위는 연방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팔론 의원은 석유 회사들이 셰필드의 영향력 행사 기간 동안 시추 활동을 늘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문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FTC는 파이오니어가 엑손모빌에 600억 달러에 팔리는 것을 승인했지만 셰필드가 엑손의 이사회에 참여하거나 자문 역할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엑손모빌은 셰필드에 대한 혐의를 FTC로부터 알게 되었으며 그러한 행위가 자사의 비즈니스 방식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번째 주제로 이동하겠습니다. 미국 소비자 금융보호구, 지금 구매하고 나중에 지불하기, PN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사용자와 동일한 연방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BNPL 업체들은 제품 반품이나 취소된 서비스에 대한 환불을 해야 하며 고객 분쟁을 조사하고 조사 기간 동안 지불을 중단해야 하며 수수료 공개가 포함된 청구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새로운 규정은 60일 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CFPB는 이에 대한 공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BNPL 시장은 Affirm, Klarna, 페이팔과 같은 핀테크 회사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들은 이미 일부 소비자 보호 조치를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새로운 규정은 업계 전반에 걸쳐 일관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주제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이번 주에 이더리움 기반의 현물거래소 상장지수 펀드 승인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SEC는 이전에 이더리움 선물 ETF를 승인한 바 있으며 최근 법원 판결과 의회의 양당 지지를 고려하여 현물 ETF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SEC는 CBOE가 제출한 이더리움 현물 ETF 관련 19B4 신청서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VanEck 및 ARK 인베스트먼트와 21 쉐어스가 파트너십을 맺어 제안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인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SEC가 이러한 상품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ETF가 실제로 출시되기까지는 몇 주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SEC는 이더리움 2.0의 스테이킹 기능이 보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으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SEC의 이러한 움직임은 암호화폐 산업의 중요한 발전으로 여겨지며 정치적 요인이 SEC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는 최근 몇 주 동안 점점 더 정치화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애플이 중국의 연례 6.18 쇼핑 축제 기간 동안 소비자 수요가 둔화된 가운데 중국에서 전례 없는 가격 인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화웨이와 비보와 같은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들과의 치열한 경쟁과 중국 시장 점유율 하락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애플은 5월 28일까지 Tmall에서 일부 스마트폰 가격을 최대 23%까지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할인은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온라인 쇼핑 이벤트 기간 동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6.18 쇼핑 축제는 2008년 JD.com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알리바바가 2009년에 창안한 싱글스 데이에 이어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쇼핑 이벤트입니다. 할인 경쟁은 매우 치열해 일부 회사들은 과도한 할인 정책에 반대하며 이벤트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일곱 번째 주제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인 크리스토퍼 월러는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지만 금리 인하를 지지하기 전에 몇 달 더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S&P 500과 나스닥이 신기록을 세우며 상승했고 투자자들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7월 4일 연휴를 앞두고 휘발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 비축유 100만 배럴을 방출할 예정입니다.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는 직원의 약 14%에 해당하는 175명을 해고할 계획입니다. 싱가포르 항공의 한 비행기가 심한 난기류를 만나 태국에 비상 착륙했으며 한 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JP모건의 마르코 콜라노비치는 올해 S&P 500 지수가 11% 이상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독일 재무장관 크리스티안 린드너는 방위, 사회지출 및 이자 지급이 독일 예산에서 다른 투자를 위한 여지를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ECB의 요아임 나겔 총재는 6월 금리 인하 후 7월에 또 다른 인하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여덟 번째 주제로 이동하겠습니다. 피트니스 회사 펠로톤, 래퍼이자 음반 제작자인 디디 콤스가 등장하는 음악과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의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이 결정은 콤스가 전 여자친구 카시, 본명 카산드라 벤추라를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2016년의 호텔 감시 카메라 영상이 공개된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펠로톤은 한 회원이 디디의 음악을 중단해야 한다고 제안한 뒤 공식적으로 음악 사용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콤스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으며 로스앤젤레스 지방검찰청은 시효가 지나 기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콤스는 벤추라에 의해 폭행, 강간, 학대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이를 부인했고 소송은 하루 만에 합의로 종결되었습니다. 뉴욕시장 에릭 아담스는 콤스에게 수여된 도시 열세를 회수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아홉 번째 주제입니다. 영국의 인플레이션율이 2023년 4월 기준으로 2.3%로 떨어져 2021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에너지 비용,